자, 시작했나? 자, 여러분들이 중국의 변법 자각 운동이랑 의화단 운동이랑 신의 혁명을 지난 시간에 봤는지 방금 전에 봤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이어서 일본의 자유민권 운동과 이거에 대한 탄압 그리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대일본 제국 헌법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필기를 또 할 거고요. 지난번 그 중국 거 얘기할 때 내가 사진을 두 명 얼굴을 안 보여줬는데 이분이 순원이고요. 이분이 순원이에요. 그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이 되었던 그리고 황제를 물러나게 하겠다는 조건으로 그 자리를 물려받았던 원세계가 이 사람입니다. 이게 딱 그 관상이 뭐 되게 인자해 보이긴 하죠. 중국에서 거의 김구같이 건국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인물이고요. 이제 이분은 중국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욕하시는 분입니다. 배신자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야. 자, 이제 이어서 일본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본. 자, 중국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 할 때 변법자강 운동이랑 의화단 운동이랑 신혁명 할 때 변법자강 운동이 1898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일본사는 1898년보다 한참 좀 전의 이야기입니다. 전의 이야기. 지금 배우는 일본사의 내용이 다 진행된 다음에 방금 전에 배웠던 중국사 변법자강 운동이 사실상 시작된 거야. 시기적으로만 치면. 근데 그냥 비슷한 시기다라고 해서 교과서에는 같이 나와요. 자, 자유민권 운동부터 들어갑니다. 자유민권 운동. 딱 이름만 봐도 무언가 그 백성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열심히 싸웠던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답이고요. 시기는 187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기는 메이지 유신이 1868년도에 시작됐으니까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기야. 그렇다면은 이 자유민권 운동은 분명히 메이지 유신이 가져온 어떤 결과들과 연관이 조금 있겠죠. 쓰세요. 배경 왜 시작되었냐? 미안.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 권력, 정치에 대한 권력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그 나눈 권력을 가지고 일본을 발전시킬 국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아주 소수의 정치인들에게 독점돼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소수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정치 체제가 바뀌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야. 우리나라도 6.25 전쟁 같은 거 끝나고 어떤 엄청 큰 사건이 있으면 항상 그 뒤에는 독재, 권력 독점 이런 일이 문제가 항상 되어 왔거든. 그래서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 정치 권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소수의 정치인들이 이걸 아예 독점해 버려요. 그래서 일어난 게 자유민권 운동이고요. 이 자유민권 운동의 내용은 뭐냐? 야, 너네 뭔데 정치 권력을 독점하냐?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정치 권력은 독점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서로 토론하고 회의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낳더라. 토론하고 회의를 위한 기구를 만들자. 두 글자 의회. 우리 권력 독점하지 말고 의회를 설립해서 서로 권력을 나누고 토론하고 민주적으로 회의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요. 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자? 헌법 만들자. 천황이 독점하는 권력이 아니고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바탕으로 의회를 조직한 다음에 그 의회에서 다수결로 한번 정치 권력을 작동시켜보자 라고 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고. 의회를 설립하자. 그리고 헌법안이라고 할게요. 이제 헌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헌법 초안 얘기하는 거야. 헌법안을 제시함으로써 무엇을 추구한다? 우리 입헌 정치를 한번 실현해 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 중국 배울 때 한번 나왔던 입헌 군주정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입헌 군주정이랑 입헌 군주제랑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이건 정치, 입헌 군주 정치, 이건 입헌 군주 제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열심히 자유민권 운동을 했는데 결과 정부가 싫어요. 야, 권력을 왜 나눠 가져? 우리가 독점해야지. 라고 해서 정부가 탄압하면서 자유민권 운동이 마치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완전한 실패까지는 아니었어. 왜냐면 이 자유민권 운동이 끝나고 난 뒤에 자, 국민들의 자유민권 운동을 의회 설립 요구를 일본 정부가 탄압했단 말이야. 요 결과가 그대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민권 운동이 정부가 탄압을 했다고 해서 그냥 물러서지 않아요. 왜 이래? 그냥 물러서지 않고 계속 도처에서 마치 우리나라 3.1운동 농촌에서 일어나듯이 계속 이게 막 북받쳐 온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일본 정부에서 알았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의회 우리가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약속을 해요. 10년 내에 의회를 개설해 줄게 라고 해서 10년 내 의회 개설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1881년도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만들어 달라는 그 의회는 우리 정부의 힘을 천황의 힘을 줄일지도 모르니까 너무 불안해. 대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 줄게. 너네가 만족스럽도록 만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 믿어봐. 라고 한 다음에 누구의 주도하에? 정부의 주도하에 뭘 만든다? 의회와 의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헌법을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헌법 제정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밑으로 내릴게요.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빰빰 펜. 자, 미안해. 자, 쓰세요. 대일본 제국 헌법. 이름 참 크죠? 대일본 제국 헌법 1889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자, 이 대일본 제국 헌법은요. 누가 주도했냐면 야 만들어 줄게. 이 새끼들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이와쿠라 사절단의 대표로서 서양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서양은 이런 헌법과 의회를 가지고 운영하는구나 라고 열심히 공부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이토 히로부미 등의 헌법조사단들이 주도가 되어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여러 개의 조항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딱 한 줄로 설명이 가능해요. 이 대일본 제국 헌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장 권력의 최고 통치자로 여기는 사람은 누구야? 천황이에요. 다 필요 없어. 누구? 천황을 모든 일본의 최고 권력자로 규정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겠죠. 뭐야? 우리 지금 시민들, 백성들한테 권력 나눠주려고 이거 만든 거 아니야? 천황을 초권력자라고? 무슨 내용인데? 하고 보니까 첫 번째 내용 여러 개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올 만한 대표적인 내용들만 쓸 거예요. 첫 번째, 천황은 요거 다 쓰면 일본 끝나요. 천황은 국가 원수다. 국가 원수로서 모든 통치권을 갖는다. 그냥 천황의 짱이라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냥 통치권만 가지면 안 되죠. 천황에게 혹시라도 일어날 반란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반란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군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천황은 모든 육군과 해군을, 공군은 아직 없어 얘들아, 통솔한다. 그냥 천황이 짱이에요. 자, 3번. 그리고 만약에 다른 나라에 침략하고 싶어, 다른 나라와 전쟁하고 싶어, 그럼 그 선전포고는 누구만 가능해? 천황만 가능해요. 천황은 전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전쟁 선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쟁을 하다가도 천황이 중단해라 라고 하면은 멈출 수 있어요. 그 말은 뭘 체결할 수 있어? 전쟁 상대 국가와 평화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천황이야. 전쟁을 선포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천황만 너무 띄워주면은 여기 있던 국민들이 또다시 막 요구하고 난리 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멘트를 써놔요. 마지막 네 번째, 일본 신민은 시민과 유사한 말이에요. 일본 신민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무엇을 허용한다? 자유를 허용한다. 야, 너네 자유를 줄게. 근데 대신 어디 범위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자유를 누리다가도 법률에 딱 어긋나잖아. 그럼 바로 칼이야. 바로 총이야. 이게 대일본 제국 헌법의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물론 이 헌법의 내용은 오늘날 헌법과 비교하면 굉장히 한계점이 많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신해혁명을 통해서 옛날 청나라가 무너지고 오늘날 중국의 첫 모습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일본도 이 자유민권 운동을 통해서 결국 오늘날 일본 헌법의 가장 초기 모델이었던 대일본 제국 헌법이 만들어진다고 지금 굉장히 이제 민주적이고 어떤 의회 중심의 정치가 시작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물론 내용상의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중국과 일본까지 지금 했습니다. 마지막 누구만 하면 돼? 조선만 하면 돼요. 자, 조선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세히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에서 일본과 중국을 배울 때 알아야만 할 정도의 내용만 해요. 자, 쓸게요. 이 시기의 조선은 아관파천으로부터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아관파천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도망친 사건이 아관파천이야.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피난 갔다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말로 파천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아관파천은 우리나라 왕이 러시아 공사관, 오늘날로 치면 대사관이죠.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친 사건을 의미하고요. 왜 도망을 쳤는지 살펴보면은 그 배경에 을미사변이 있습니다. 쓰세요. 을미사변은 일본이 우리나라 경복궁을 침입해서 명성황후 민비를 시해한 사건이잖아.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쟤네는 들어와서 우리나라 왕비를 죽여? 그럼 나라고 못 죽일 게 뭐야? 라고 해서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엄청 신변에 불안을 느껴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때 마침 내가 지도 하나 보여줄게. 이때 마침 여기 고종이 살던 궁이 덕수궁이거든요. 여기 덕수궁 뒷길로 넘어가면은 요 길 여기 한 150m쯤 돼요. 요 길만 빨리 지나가면은 여기 러시아 공사관이 나왔거든. 근데 이 당시에 러시아의 힘이 일본과 비등비등할 정도로 굉장히 셌어. 그래서 내가 여기 궁궐에 파묻혀 있는 것보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러시아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 조금 더 일본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참 바보 같은 생각이지. 왕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그래서 아관파천의 내용은 뭐냐? 어디로 피신 간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누가 피신가요? 고종이 피신을 갑니다. 고종이 피신을 갑니다. 자, 이 아관파천의 결과. 상식적으로 얘들아. 러시아 공사관에 왕이 있어. 그럼 우리 조선을 둘러싼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누가 조선을 삼키게 될지 경쟁 중인데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도망가서 붙어 있어.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어느 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질까? 조선에 대한 당연히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겠죠.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가하겠죠. 반대로 일본은 왕을 러시아에 뺏긴 거야 사실상. 그래서 조선에 대한 누구의 영향력은 줄어들까? 일본의 영향력은 줄어들겠죠. 감소하겠죠. 근데 일본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하고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한 걸 떠나서 왕이 공사관으로 도망쳤잖아. 이걸 너무 꼴보기 싫어하던 단체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왕이 옆나라 대사관으로 도망을 쳐? 아 저건 너무 쪽팔린 일이야. 야 우리 이렇게 너무 다른 나라에 막 의지하고 살지 말고 좀 독립적으로 살자라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열렬히 주장하는 단체가 등장해. 이때 등장하는 단체가 협회 독립협회입니다. 1896년에 만들어져요. 이 독립협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을 발간한다? 신문, 독립신문. 독립신문을 발간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협회를 만든 사람은 서재필이에요. 독립신문을 만든 사람은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여기 이렇게 쓰지 말자. 미안. 한번 지워. 자 여기 서재필을 쓸게요.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저 독립협회의 주도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막 민중들을 모아놓고 민중들과 우리 독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토론하고요. 민중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뭐 똑똑해져야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강연회도 진행을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민중들이 이게 왕이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우리 조선이 독립을 해서 자주적인 국가로 나아가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근대 국가가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민중들의 근대 정치 의식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왕이 러시아 공사관 도망가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왕이 모든 걸 다 하는 전제 군주정이란 말이야. 여기 보이죠? 요거 지난주에 써놨던 거야. 아니면 전 시간이든지. 지금 우리나라는 왕이 모든 걸 통치하는 전제 군주정인데 왕이 도망가면 어떡하냐. 왕이 또 도망가지 말라는 법 있어? 없어. 그러면은 왕이 없을 때도 우리가 스스로 정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 그게 뭐야? 의회잖아.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뭘 만들자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의회 만들자. 의회는 중요하니까 빨강색으로 쓸게요. 의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의회의 설립을 주장합니다. 근데 왕은 의회가 만들어지는 게 좋아, 싫어, 싫죠. 그래서 독립협회와 황제, 이 당시 고종, 왕이 이 사안을 두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종에 의해서 독립협회가 강제로 해산돼요. 그러고 난 뒤에 니들이 원하는 개혁 내가 해줄게 라고 해서 고종이 그래도 쪽팔린 건 알았나 봐.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다음에 내가 이 조선을 이름도 바꾸고 나도 왕이 아닌 황제가 돼서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뭘 수립해요? 대한제국을 수립합니다. 자 거의 다 끝났어. 1897년. 간단해요. 자 국호는 기존에 조선에서 뭘로 바뀐다? 멋있어. 대한제국. 자 그리고 왕을 부르는 호칭 왕호는 지금까지 조선의 왕이었어. 지금은 왕이 아니야. 우리도 이제 어엿한 뭐야? 황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선은 어느 나라에도 식민지가 되지 않는, 어느 나라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무엇이다? 자주국이다 라고 해서 전 세계에 다시는 우리 조선을 얕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조선이 자주국임을 선포합니다. 이 효과가 있겠니? 없죠. 왜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두드려 패. 그리고 내가 막 그만해! 난 더 이상 조선이 아니야! 대한제국이야! 라고 하면은 날 때리던 일본이 스고이 미안하네
하고 사과할까? 안 하죠. 아 그래? 하고 대한제국을 때리겠지. 근데 뭐라도 일단 해보고 싶으니까 요거 한 거예요. 뭐 너무 우리가 그렇다고 또 폄하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대한제국을 수립한 다음에 우리도 이제 저 청나라와 일본처럼 본격적으로 진짜 개혁다운 개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개혁, 광무개혁. 대한제국이 하는 개혁입니다. 당연히 1897년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첫 번째가 아니고요. 광무개혁은 일단 이거를 선포하면서 시작돼요. 무엇다? 대한국 국제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 대한국 국제 이제 내용들을 한 3개 정도 얘기해 줄 건데 앞으로 조선은 이런 나라가 될 거다라는 선언 같은 거야. 마치 지난 시간에 여기 일본이 선언했던 대일본 제국 헌법 있죠. 이런 것처럼 이게 일본이 앞으로 이런 나라가 될 거다라는 선언 같은 거잖아. 우리도 헌법까지는 아니지만 대한국 국제라는 걸 선포하면서 우리 대한제국은 이런 나라가 될 거다라는 어떤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야. 자, 대한제국은 세계가 공인한 또 반복하는 거야. 식민지다, 자주국이다. 자주 뭐 독립국 쓰면 좋겠죠. 자주 독립국이다. 아, 글씨 개판이네. 자, 두 번째. 근데 시민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아요. 대신 그 권력을 누가 가져? 황제. 고중에 먹어야지. 의회 설립 싫어서 얘네 다 제끼고 만든 게 대한제국인데 당연히 권력을 의회에 나눠줄 수 없죠. 내가 다 먹어야지. 그래서 대한제국의 황제는 무엇을 누린다? 무한한 이거 뭔가 일본이랑 비슷하지 않냐? 군권을 누린다. 식민지가 아니라 운명이었나봐. 군권을 누린다. 그리고 진짜 비슷해. 마지막 대한제국의 황제는 뭐 당연한 거예요. 여러 나라에 뭘 파견한다. 사신을 파견할 수 있고 파견한 사신은 이 황제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뭘 체결한다?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대한제국 선포한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활동이 2개입니다. 이제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토지 조사 사업을 하고요. 그 이유는 간단해.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세금을 매길 거니까 토지 조사 사업을 4글자로 양전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토지를 열심히 조사를 해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의 토지야. 넌 여기서 여기까지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돼. 내야 돼.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 토지의 주인이라는 땅 문서를 발급해 줘요. 자, 토지 소유권을 발급해 줍니다. 이 토지 소유권을 발급하는 이 사업을 4글자로 지게사업이라고 합니다. 토지 소유권이 2글자로 지게거든. 지게. 그래서 아간파천 이후에 독립협회가 의회 설립을 요구했다가 묵살당한 뒤에 만들어진 대한제국에서 광무개혁을 시작하고 광무개혁에서 이러한 것들을 내세운 다음에 이러한 개혁들을 한다고. 이 광무개혁의 개혁들은 1904년에 러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종료됩니다. 일본이 강제로 문을 닫게 만들어요. 이 광무개혁을. 그래서 우리는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겪죠. 그 첫 번째가 을사조약. 다음 시간에 할. 자, 그래서 25분 안에 수업이 끝났고요. 이번 내용은 얘들아 어쩔 수가 없어. 되게 많은 내용이긴 해서요. 왜냐면 중국이 청나라에서 중국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일본도 옛날 일본의 왕정에서 이제 헌법을 만든 어엿한 의회 정치 국가로 바뀌는 과정이고요. 우리 조선도 옛날 그 고종이 조선 왕이었을 때를 벗겨버리고 대한제국에서 황제로 변해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복잡할 수밖에 없어. 사실 핑계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내용은 시험에 잘 나와요. 맨날 잘 나오는데 근데 잘 나오는 걸 어떡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학습지 22번 준비해 오세요. 안녕.